네, 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제교의 월드엔 이슈 시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술 굴기를 내건 중국이 첨단 산업 투자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소식을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이어서 기술 전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연구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인공지능 연구가 이렇게 분산돼 있는데 그거를 통합을 해라. 그리고 재원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연구자들이 필요한 그 데이터에 정부 데이터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그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는 게 미국 경제라든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콩 신문은 오늘 새벽에 이거를 그 1959년도 57년이죠. 그 옛 소련이 그 스푸트니크 1호 그때 이제 사상 최대 처음으로 이제 인공위성이 지구궤에 올라갔습니다. 예.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폴로 계획을 추진해서 1969년에 사상 최초로 그 달 착륙을 했는데 이런 새로운 우주 전쟁이 시작됐다 하는 식의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얼마 전에 국정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첨단 산업 기술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좀 네. 강조를 했잖아요. 이 역시도 아무래도 이 중국에 대한 좀 견제라고 봐도 될까요? 그때 그 미국 언론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에 두고 있는 것이 그 5G 그 제5세대 통신망하고 그 인공지능 부분이었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 미국 인사는 그 첨단 기술 부분에서 미국이 지난 25년간은 리드를 유지를 했다. 하지만 앞으로 15년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중국을 견제한 건데요. 네. 여기 대해서 백악관 그 기술 담당 수석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서 미국의 어떤 이런 그 첨단 기술력이 자랑스럽도록 하겠다는 그 결의가 강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에 이제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제 카드 중 하나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국의 IT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검토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요. 예. 그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미국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을 했는데 이제 화웨이 같은 그 중국 통신 회사를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견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화웨이의 기술이 사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서방의 그 미국에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 특히 한국, 일본의 그 잠재적인 공급 업체들을 슬그머니 좀 돕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지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요. 마르코 루비오 그 미국 상원 의원이 그 중국의 이른바 그 중국 제조 2025년 계획을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관련해서 상당히 좀 흥미로워 보입니다. 예. 네, 말씀하셨다시피 화웨이에 대해서 노골적인 견제를 지금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제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어떤 통신 장비 그 자체에 사용을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좀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모든 통신 그 부문에 중국 장비를 아예 쓰지 못하도록 그런 행정명령을 내릴 거다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IT 부분에서 굉장히 큰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이걸 앞두고 행정명령을 내릴 것 같다. 이제 화웨이 같은 걸 아주 노골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 미국 행정부 관리 얘기는 지금 화웨이가 이미 미국이 압박을 가해서 상당히 지금 좀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데 네. 여기다가 족쇄를 더 채우면 아예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번 그 월드 콩그레스에 연방통신위원장 포함해서 대규모 미국 대표단이 가서 중국을 아주 노골적으로 견제를 한 모양입니다. 예. 중국 행보를 좀 더 짚어보면 최근에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과 좀 밀착을 하면서 기술 투자를 늘려왔는데 이 부분도 미국 입장에서는 좀 썩 달갑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들리는 얘기는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그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미국 기업을 인수할 경우라든가 이럴 경우에 이제 이걸 심사하는데 이런 비슷한 기구를 이스라엘이 만드는 거를 아마 미국이 좀 종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중국은 특히 이스라엘의 그 드론하고 AI 쪽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예. 아시다시피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데 화웨이도 지금 현지에 회사를 두고 기술 개발을 박차를 가하는데 중국
그 무역 연락 사무소가 이스라엘에 11개나 있다고 합니다. 예. 미국이 상당히 신경을 쓸 만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애플, 아마존을 비롯한 미국의 IT 기업들이 추방 위기에 몰린 이 미국의 불법 이민자, 그러니까 불법 체류 청년들을 법으로 구제해달라 이런 지금 또 발벗고 나섰다고 하는데 사실 이 드리머라고 하잖아요. 네. 이들이 굉장히 IT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나 봐요. 이게 이제 6개월마다 연장을 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불법 체류를 사실상 인정해 주는 건데 한 80만 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네. 트럼프가 무슨 취임하자마자 이거 단칼에 끊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의 IT 기업들 애플, 아마존, 구글 같은 CEO들 한 100명이 미국 의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그 미국 IT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그런 고급 인재들이 여기 있는데 이걸 영구 구제해달라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놔두면은 미국의 GDP가 3,500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미국의 세금 수입도 한 900억 달러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필요하다는 또 이런 압박도 가했습니다. 네. 예. 지금 이런 가운데 중국의 한 거대 기업이 미국의 유명 토론 사이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사이트 이용자들이 표현의 자유에 침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예, 레빗이라는 토론 사이트입니다. 예.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리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이렇게 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글을 위로 올리고 하는 건데 이제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게 인기 있는데 중국은 이 사이트를 금지시켰습니다. 예. 짐작하시겠죠. 근데 이제 중국의 그 텐센트라는 큰 인터넷 기업이 있는데 이 레빗이 최근에 한 3억 달러 정도 돈을 이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랑스럽게 밝히는 가운데 텐센트도 우리한테 많이 투자했다.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예. 들리는 얘기는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를 텐센트가 투자를 한 모양인데 이 레빗 유저들이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중국에서 아예 금지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천안문 사태 막 글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곰돌이 푸 있죠. 예. 네. 이 사진도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는 시진핑을 이 비슷하다고 비유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 중국 사이트는 이거를 이미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레빗 공동 창업자가 또 그 유명한 테니스 스타 있죠. 세레나 윌리엄스 아하. 그 남편이라고 합니다. 예. 자랑했다가 지금 긁어부스럼이 돼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역 전쟁에 이어 기술 패권 경쟁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을 오늘 선재교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